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 이건 뭐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악액질을 만드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제가 이제 처음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한 10년 정도를 막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체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혔어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조금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뭐 따뜻한 음식들 드시면 돼요.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 드시면 되고 이것도 궁합이 맞는 거예요. 내가 열체질이다 라고 하면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 마늘, 그 다음에 인삼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 뜨거운 거예요. 이런 식품을 보면은 햇빛을 덜 받으려고 하는 이 잎사귀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 섭생, 자연 섭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잎사귀가 적은 거, 잎사귀가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차가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자기가 너무 열이 많다 라고 하면은 잎사귀가 넓은 거, 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섭생상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섭생을 기준으로 해서 궁합을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조금 하기 쉬우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 입을 통해서 위와 장을 거쳐서 소화과장이죠. 소화과장을 거쳐서 영양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발전기죠. 어떻게 보면 발전소죠. 그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태워야 되잖아요. 영양소, 음식을 태우는 거예요. 영양소를 태울 때 그때에 흐름이 좀 덜 생기는 거야 돼요. 활성산소라든가 우리가 흔히 악액질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덜 생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악액질 안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궁합이 맞는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같이 태울 때 가능하면은 끓음이 안 나오는 거, 활성산소 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딱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하여튼 음식의 기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식은 하나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것은 세포가 다 좋아합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세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좀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기본은 세포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음식의 궁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세포가 좋아하는 9가지 영양소를 균형 맞추는 방법이에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실생활에서 먹다 보면은 부족해진 게 있어요. 즉 고기를 여러분들이 구워서 드셨다, 고기를 드셨다라고 할 때 이거의 음식 궁합이 맞는 것은 고기 딱 하면은 뭐가 어떤 영양소가 없나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고기에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상당히 부족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없어요. 파이토케미칼 거의 없어요. 효소가 없어요. 생명의 에너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냥 칼로리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명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드셔야만이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가 될까요?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는 거. 고기 드실 때 채소 많이 드셔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적당히 균형 잡혀서 같이 드시면 돼요. 그게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토케미칼과 효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은 대체적으로 향이 좀 강한 거예요. 향이 강한 거. 뭐가 되나요? 마늘이요. 그 다음에 양파, 파절임, 깻잎, 된장고추장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은 이게 궁합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정제탄수화물, 백미밥이나 면류 같은 것을 주식으로 만약 하신다. 이러실 때는 그 안에는 뭐가 부족하냐.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백미밥이나 백밀가루를 만들면은
비타민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네랄도 없고 뭐 식이섬유도 없고 효소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함께 먹으면 좋아지는 좋은 음식이 뭘까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뭐예요? 생채소 같이 드시면 돼요. 그게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뭐 김치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이거 같이 드시면은 백미밥하고는 딱 어울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효소가 풍부한 식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궁합을 맞춰 가시면 그것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한다. 세계의 모든 건강한 식단은 이 원칙에 딱 맞아요. 여러분들 익힌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 영양소 소실된다. 그래서 생채소와 익힌 음식을, 불에 익힌 음식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이 궁합이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 이건 뭐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악액질을 만드는 거예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추지 않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몸 안에서 활성산소와 악액질이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몸 안에서 잘 우리 몸속에 있는 악액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름이나 독소가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그 영양소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셨을 때에 끓은 거 활성산소, 즉 독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독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육류,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요. 그때 만약에 많이 섭취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 시간이 정말 많이 길어져요. 긴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패라고 표현을 해요. 부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또 어육류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나서 과일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표현되는 사탕 같은 거, 누룽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드시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이렇게 부패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탄수화물을 또 드셔요. 밥을 잔뜩 드시고 나서 그 뒤에 또 빵을 드시거나 뭐 어떤 경우는 과일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 발효가 일어나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 먹은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와 이상 발효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음식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궁합이 맞는 음식을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세포에 좋은 음식 섭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내 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래돼 가지고서 악액질이 생기면 몸 안에 독소가 생기면 이 쌓일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빨리 알아차리시고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증상이 대변 냄새. 그게 제일 빨라요. 방귀 냄새, 대변 냄새가 독해졌다. 무조건 섞어 먹는 거예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을 본인이 하고 계신다.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잔병감 같은 거 나타날 때도 알아차리셔야 돼요. 빨리. 근데 요즘은 입냄새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이 가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그런 그 입냄새를 제거하는 그 물질도 요즘 발암물질이라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요. 속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물론 입에서도 나지만 소화기 계통을 섞어 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독소를 만들지 않는 식사법을 하면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나타나면 내가 빨리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상시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이렇게 섞어 먹지 않고 독소를 만들지 않는 식사법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상시 피곤한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빨리 알아차리시고 바꾸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난히 집에서 요즘은 뭐 이렇게 환기가 잘 되지만 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누군가 집안에서 식구 중에 누군가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냄새가 막 독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이 다 독소를 만드는 식사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소 나타나는 그런 표시가 우리가 빨리 알아차렸다면 환기하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아이의 음식을 좀 바로잡아주는 삶의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